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5월부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기체 상태이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스크로도 걸을 수 없는 오존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오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오존 하면 성층권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지표면에 있는 오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1950년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아주 뿌옇고 많은 사람들이 눈과 목이 아파서 입원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주정부는 모든 역학 조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후 2시에서 3시경, 즉 햇빛이 가장 강할 때 더욱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H. 스미트 박사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네. 강한 햇빛과 자동차의 내연이 광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오존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는 건데요. 오존은 산소 분자에다가 산소 원자가 결합된 세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매우 활성이 강한 기체인데요. 네.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오제인에서 따와서 오존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존은 아주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나쁜 냄새를 없애거나 살균 표백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 대기 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오존이 또 성층권에 존재할 때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표면에 있을 때는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오존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오존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라든가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그런 대기 오염 물질은 아닙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모그와 달리 광화학 스모그라고 부릅니다. 오존 햇빛이 강해서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풍속이 약해지면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고요. 이 외에도 메탄이라든가 일산화탄소 등도 오존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7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발생하는 게 바로 오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가 오존주의보가 역대 가장 먼저 내려진 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존특보는 어떤 상태일 때 발령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에 오존 예경보제가 도입된 후 3월에 네. 오존특보가 발령된 것이 처음입니다. 2000년대에는 첫 오존주의보가 주로 5월에 발령됐고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과 4월 20일이 첫 발령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은 4월 18일이었고요. 근데 올해는 초봄인 3월부터 아주 강한 햇살에다가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3월 하순부터 오존 농도가 아주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통상 영상 25도가 넘기 시작하면 오존 농도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죠. 네. 오존 경보제라는 것은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서 피해가 우려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리는 특보인데요. 농도에 따라서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오존중대경보 등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0.3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가, 0.5ppm 이상일 때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오존주의보가 빨리 발령될 뿐 아니라 최근엔 또 발령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오존 농도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 다음에 평균 풍속 저하로 인한 대기 혼합도 감소, 또 오존의 장거리 이동 등의 영향이 있는데요. 네.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고 또 마지막 발령 일자는 늦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연도별 농도 변화를 보면은 그림처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2002년보다 2022년의 평균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네, 20년 만에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자, 그렇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젠가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제 5월과 6월이 가장 높고요. 12월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6월은 12월에 비해서 3배 이상의 농도를 보이고 있죠. 서울의 오존주의보 연별 발령 횟수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11배나 주의보가 많이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오존주의보 월별 발령 횟수를 보면은 6월이 가장 많은데요. 네. 10월에 비해서 3배 정도 주의보가 많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가 가장 오존 농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오존은 또 기후 변화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후 요소의 영향을 받을까요? 올해 2월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대와 예일 공동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일별 최대 가뭄과 일별 최대 8시간 오존 농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뭄 기간 동안의 오존 농도는 가뭄이 아닌 기간보다 0.001 ppm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날씨가 따뜻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평균 습도가 낮은 곳에서 가뭄에 대한 오존 민감도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속에서 늘어나는 가뭄은 지상 오존 농도를 증가를 시키고 결과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과학원의 연구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울의 오존 농도는 2050년도에는 2000년대에 비해서 0.0059 ppm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IPCC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나 습도, 자외선 폭사 강도의 변화가 오존 생성 화학작용에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미래에는 오존 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IPCC 같은 경우는 대륙권 오존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다음으로 복사 강제력이 크다라고도 발표를 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조금 전에 오존이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오존은 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체의 눈이라든가 혹은 목을 자극을 하고요. 감각기라든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신체 활동이 활발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고농도 오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노약자라든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보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오존 농도가 0.001 ppm 증가할 때 사망률이 전체 연령에서는 0.9%, 65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는 1% 이상 증가를 하고요. 질병관리청도 최근 10년 동안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0.03 ppm 오존의 초과 노출로 인해서 21,085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죠. 네. 특히 65세 이상과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오존에 의한 건강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또 미국의 덴버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오존 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 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네, 오존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존 농도가 높은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존은 저 가스성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스크를 써도 전혀 차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 경우는 길을 걸을 때 차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교통체증이 좀 심하고 높은 건물이 많아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번화가 주변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날에는 오존 예보 및 경보 상황을 자주 좀 확인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외 학습을 자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용차 사용은 자제하고요.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페인트라든가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시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오존 성분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외출한 다음에는 얼굴을 씻어서 오존을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오존 농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좀 오존 원인 물질인 질소, 화합물 등의 배출 감소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존이 심한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알기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